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아직 강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지금까지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 잠을 못 잤는데 드디어 끝이 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좀 양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만큼 외울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세요? 곧 연말인데다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잖아? 그래서 연하장 좀 돌리려고. 좀이라고 하기엔 많은 것 같은데요? 연하장을 누구한테 얼마나 돌리시게요? 누구긴 누구야. 지난 선거에서 날 뽑아준 우리 고마운 선거구민들이지. 나의 정성을 가득 담아서 한 가구에 하나씩 톡톡 던져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내가 보내는 거지만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아? 그 감동을 박살내서 죄송한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 남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요. 그러니 그 정성 도로 꺼내서 마음속에만 담아 두셔야겠습니다. What? 오 마이 갓, 법이 가로막은 정성이라니 이건 너무 슬프잖아. 나와 우리 선거구민들은 마치 like 로미오와 줄리엣 같아. 그렇게 아쉬우시면 차라리 친한 지인들한테 보내시죠. 지인? 그거 괜찮네.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걸 쏟아놓은 업적들의 리스트를 쫙 정리해서 한 편의 감명 깊은 소네트로 만들어 보내는 거야. 마무리 문구로 이건 어때? 선거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당신들의 국회의원이 되게 해줘.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 죄송한데 지인들한테 보낼 때도 그런 홍보성 멘트는 안 되고요. 정말 순수하게 덕담만 나누시고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해. 유권자요. 당신은 어째서 유권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운동 내용 중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좀 힘들게 달려오셨죠. 오늘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수막, 어깨띠 등 소품, 시설 설치 등 금지,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와 배부 게시 등 금지입니다. 먼저 현수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뭐 횡단보도 위에 보면 보통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걸려 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후보자는 갈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제외됩니다. 항상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함 제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제외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다 현수막을 달기에는 현수막 개수가 너무 많고 장소적 제한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의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후보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추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이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시 방법은 선거운동 기간 게시일부터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갖고 계시는 책에 읍면동마다 한 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과거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읍면동마다 한 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법이 개정된 이유가 한번 보시면 읍면동마다 한 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장소와 매수 개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제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마다 한 매이기 때문에 뭐 잠실 1동에 하나, 잠실 2동에 하나, 잠실 3동에 하나.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 동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 와닿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구리나 남양주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현수막을 거는 게 당연히 상식이죠. 과거엔 당연히 그렇게 해왔고, 하지만 아침에 구리나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서울터미널을 통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하면 선거 전략상 나는 구리나 남양주에 거는 것보다 동서울터미널, 서울 강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 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후보자는 이 2배 이내에서만 맞다면 동서울터미널에도 게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 제한이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측면이라고, 법 개정의 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일정한 장소 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하며 레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그 밖 그 정강에 의한 표시 방법으로는 게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어깨티 등 소품입니다.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선거 사무원들이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한번 보시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 책임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한 소품에 대한 기준은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위솥은 3만 원 이내,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있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품이라던가 시설물, 인쇄물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거 가열이나 그다음에 금권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시설물, 인쇄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 이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하안, 풍선, 간판, 현수막, 레드볼륨,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행위도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선거 운동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라도 조금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심의 의사잖아요.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건지 아닌지를 일일이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 법에 본다라는 규정은 정말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명칭을 썼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그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닌데요 라고 반증을 하고 입증을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 명칭 성명 쓰면 무조건 시설물 설치 등 금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주 규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후보자가 메뚜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메뚜기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예,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후보자가 만약에 그 똑같은 메뚜기 모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특정 후보자가 매일 입고 다니는 메뚜기 모양의 옷이 판매된다거나 특정 후보자를 떠올릴 수 있게 제작된 메뚜기 모양의 인형이나 마스코트가 제작 판매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입고 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것은 상징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보고 특정 후보자를 떠올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를 상징하는 경우라면 그 물건은 선전문 혹은 상징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트를 한번 보시면 하지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모든 시설물을 제한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는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선거일 180일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거 기간이 아니라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시설물 설치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거나 무슨 법을 반대한다 혹은 찬성한다 이렇게 단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 기간이 아니라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조 제1항 타일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입니다. 이것은 방금 봤던 90조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D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정당, 정당의 정강 정책 또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90조에는 간주 규정이 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93조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을 일일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고 명칭이나 사진 이런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가 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밑줄을 한번 그어놨는데요. 이건 추후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90조와 93조 둘 다 선거일 180일부터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고 180일 전은 선거에서는 굉장히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고 또 멀다면 굉장히 멀 수 있는데 일juk 제한을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이 걸린 적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계획 및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점. 문서나 인쇄물은 정보의 전달 및 수용이 일반적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전달되는 정보 및 의견에 대해 즉시 교정이 가능하지 않아 선거의 평온과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인터넷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피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즉 웬만하면 위헌은 없다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93조 조항이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년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3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정위원 결정이 난 게 93조에 있습니다. 당연히 공부하셔야겠죠. 그 공직선거법 93조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자구가 수정된 거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판례 태도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에 정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주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하여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 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 평온과 공정을 행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을 할 수 없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가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93조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녹화물, 녹음물, 그리고 인쇄물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지 인터넷에서까지
그것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위원이라는 뜻에서 한정위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변경된 것은 없으나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3조도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준 행위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조와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조항인데요. 93조 1항이 아닌 93조 2항에 정당 후보자 명의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라서 이걸 180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는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책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책이 출판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면 후보자가 저술한 책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이 출판된 책을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과 무관한 상품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되고 선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만 방송되는 광고라 하더라도 그 방송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은 신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의 주체 및 내용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신문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의미하고 이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하나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라는 것과 정치자금 모금은 대통령 선거에 한한다. 그 두 개 다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개최 기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일 전일까지도 아니고 선거운동 중도 아닙니다. 선거일 전 2일까지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의 수도 대통령 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도지사 선거는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의 수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신문 광고입니다.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광고 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다음 방송 광고입니다. 주체 및 내용은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입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에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송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후보자하고 관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방법은 광고 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광고 횟수에 재방송은 포함되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시를 선정하여 당의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시도지사 선거는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시설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방송 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 시간대와 방송 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방송 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한국 수화 언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 상황으로 교육을 하였다고 해서 참정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 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선거 기간 중 같은 방송 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 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 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건 기출된 질문이고 신문 광고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 방송 시간 주간 연설 방송, 즉 방송 연설에 관해서와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등의 방송 연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경,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1회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후보자와 연설원이 주체가 좀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입니다. 기출 지문에 보면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다고 나온 지문이 있는데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 시구 내 장선거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별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구마다 당의 선거의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출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일단 기출이 되었고 그럼 이 질문을 몰랐으면 그 기출 문제를 무조건 틀리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넣었습니다. 방송시설 주간 후보자 연설 방송입니다. 주체 및 내용을 보시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후보자 연설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후보자 연설 방송에 청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서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영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 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 방송일시, 소요시간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방송입니다. 주체 및 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 2분 이내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국방송공사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자가 나왔고 이러한 경력이다, 그 다음에 뭐 사진, 성명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서 방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통령 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경력입니다.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선관위가 제공하는 것을 써야 된다는 것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력 방송의 횟수는 대통령 선거는 각 8회 1 이상,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장 선거는 각 2회 이상, 시도지사 선거는 각 3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력 방송할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외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시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여야 하고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5조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보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살포, 게시, 첩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그 신문에 보면 내가 나한테 유리한 기사가 나왔다. 이걸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통상 방법 외의 방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의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 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96조 허위 논평 보도 등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하지만 다음 항은 방송시설,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같은 조지만 그 1항, 2항에 따라서 주체가 달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시험에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언론 관계자에 대한 일반적 매수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론 관계자가 돈을 받고 혹은 너가 나한테 돈을 주면 후보자가 너한테 돈을 주면 내가 좀 기사 더 잘 써주겠다.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워낙 그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들어온 조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관계자는 일반적인 매수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 2항을 한번 보시면 2항은 후보자 등의 선거 관련 보도 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한 매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체나 그다음 대상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하여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조자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시면 보조자가 빠져 있습니다. 사망은 그 언론 관계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번 조문을 보시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기출문제네요.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 푸신 것 같으니 기출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이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선거일 180일부터 맞죠. 누구든지도 맞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 운동을 위하여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한다는 아니죠.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간주 규정이라서 정확한 답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이고 한정위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은 위 규정은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출 질문에 보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말을 바꿔서 정답은 B가 아니라 A인데 A가 아니라 B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보시겠습니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의 피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야 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맞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갑이 선거일 전 60일에 자신의 이력과 성명 그리고 일정한 고를 담은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을 보시면 이 질문의 포인트는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하나는 누구든지가 아닌 게 있겠죠.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일정한 객체가 되어 있죠.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로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3번 질문 보시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경영 관리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보시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기출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힘들고 복잡하셨겠지만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고 공부하셔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